아무래도 제가 잘하는 건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우.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도 가고 사법시험도 보고 과감하게 변호사를 그만두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변호사가 되려면 김남희 희망봉님은 지금은 변호사시잖아요. 네. 근데 어릴 때 꿈을 이루신 건지 또 대한민국 엄친딸의 표본이라는 소문도 있거든요. 네, 변호사가 되신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 책을 정말 좋아해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또 빨리 읽고 많이 읽고 이런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좀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좀 더 창조적인 일,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와우. 100일장에도 글을 써봤는데 이제 동상 정도밖에 못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PD나 기자 같은 걸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송반 시험을 봤는데 2번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재밌고 창조적인 일을 하기에는 이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좌절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잘하는 건 공부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에 좀 매진을 했고 제가 대학 갈 무렵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오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변호사가 되면 사회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도 가고 사법시험도 보고 이렇게 변호사가 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예, 김원봉님이 하셨던 좋은 활동을 위해서 재능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꿈꾸셨던 꿈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고 있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변호사가 돼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재미가 있다거나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빈곤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면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친구가 이제 공익 변호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가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를 좀 확장시키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떤 일 하면 좋을까? 라고 친구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참여연대에서 한번 일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늘 하고 싶었던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과감하게 변호사를 그만두고 참여연대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게 좀 특이한 경력의 전환이다 보니까 그때 기자분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포털 메인에 다 그 기사가 떠서 제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유명해졌을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실시간 검색어도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잖아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으셨길래 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지. 참여연대에서 한 7년 정도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계속 새로운 사회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다 보니까 7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저도 많이 지치고 좀 힘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서울대 로스쿨에서 공익과 관련된 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공익적인 일들을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혹시 관심이 있냐라는 연락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근데 학교에 갈 거라는 생각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좀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도 좀 잘 살아가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인권에 관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시기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예전과 다른 어려움이나 고충들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학생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시설에서 학대로 맞아 죽은 장애인분에 대한 소송이었어요. 네. 이분은 장애가 심해서 시설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공무원들도 방문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전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던 사람이 이 시설에 일하러 왔다가 장애인을 학대해서 결국 학대로 인해서 맞아서 죽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고립된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시설장과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고, 그리고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오해와 편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법조인이 한국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변호사, 특히 뭐 판사나 검사나 뭐 법조인들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일을 하고, 또 돈이 많으면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쓴 적도 있는데 그러세요. 네네, 예전에 젊은 변호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실과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소송과 같은 일을 겪게 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네. 이게 법리적으로 뭐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거기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가운 이성의 논리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그 원칙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가 자신이 억울하거나 답답한 것이 있어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부분이 판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과정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당사자한테 설명이 되고, 네. 또 당사자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런 오해나 불신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또 워낙 사건도 많고 빨리빨리 처리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법과 관련된 과정에서 오해나 불신이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절차적으로도 개선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분명히 이제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면들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이제 돈이나 권력이 없는 분들은 좋은 자, 변호사의 네. 변호를 받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김남희 휴먼북님의 인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사실 보람도 있지만 또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변호사가 되려면 지금 이제 로스쿨에 가서 또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글을 많이 읽고 또 쓰는 능력이 좀 좋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것이 좀 생활에서 연습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또 변호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많이 읽고 쓸 줄 알고, 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는 것, 이게 또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이고, 또 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냉정한 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가슴도 있어야 되고, 멋진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자, 김남희 휴먼북님의 이야기를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사랑책방 공식 질문입니다. 휴먼북은 땡땡땡이다. 네, 저는 휴먼북은 동네 사랑방이다. 요즘은 이제 동네에서 지나가다 들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없잖아요.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네. 사회에서 또 지역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너무 매몰이 되고 서로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휴먼북이 지나가다가 안부를 묻고 잠시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휴먼북이 그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네 사랑방 굉장히 정이 느껴지는데요. 휴먼 라이브러리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동네 사랑방처럼 열려 있습니다. 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서울대 로스쿨 김남희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